2026학년도 편입 생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이오 엄쌤이지요. 예, 제가 바이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생물을 강의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모든 강의가 올인원 스타일이다. 즉, 문제와 이론을 늘 병행하겠다. 이런 모토로 진행을 하고 있지요. 이번 강좌의 전체적인 특징은 단원별로 그리고 수준별로 강의를 나누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그죠? 다들 골라먹는 자기한테 맞춰서 맞춤 수업을 하는 것이 이제 대세잖아요. 그 대세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들을 다 이렇게 나누어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레벨 B에 대해서 수준별 레벨 B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레벨 B요. 레벨 B는 어떤 단계일까요? 올해 이론은 레벨 A, B, C 단계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레벨 A에서도 레벨 B에서도 결국 같은 것이 반복이 돼요. 즉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포 생화학이 반복되고 동물 생리 반복되고 유전 없냐고? 여기 유전 있어요. 유전과 분자 생물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반복되는데 사실 식생분질이라고 하는 것이 식물 생태 진화 분류라고 하는 분야인데요. 이 분야는 깊이가 딱 일반 생물학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나머지 분야들은 저희가 그러니까 레벨 A 단계가 있고 레벨 B 단계가 있고 이렇게 점점 좀 심화되는 단계가 있어요. 즉 난이도가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여러 단계로 반복 학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벨 B는 지금부터 제가 AB라고 붙여놓긴 했습니다만 레벨 A에서는 이제 식생분진을 제외를 했고 B에서는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 이후에 단원별 문제풀이가 레벨 D 그리고 학교별 기출 동연풀이가 레벨 E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이제 이론도 핵심 이론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레벨 C가 없냐고요? 네, 레벨 C는 의학학 계열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만 바로 이 전체적인 수준별 레벨이죠. 수준별 그리고 단원별로 나누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이끄는 대로 레벨 A를 진행하셨으면 레벨 B로 넘어와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일단은 레벨 B는 말이죠. 죄송합니다. 조금 더, 이제 레벨 B만 좀 집중해서 살펴보면은, 한 달씩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현강 기준이긴 합니다. 현강에서 촬영되면, 바로 이틀 안에, 늦어도 이틀 안에 업로드가 되는데요. 3월, 4월, 5월, 6월, 한 달씩 진행을 하게 되죠. 예, 3월에 세포생화학 분야가 또 다시 3개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생체 구성물질과 물질 대사, 그리고 세포의 구조와 기능, 세포 분열과 조절, 이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으며, 기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호를 잘 쫓아가시면 좋은데요. 여기가 B잖아요. B. 그러니까 B에 그리고 세포생화학을 CH로 표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CH의 1. 요게 생체 구성물질과 물질대사. B의 CH의 2. 세포 구조와 기능. B의 CH의 3. 요렇게 앞에 기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호별로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클릭이 다 가능한데요. 이렇게 나누어서 업로드가 돼요. 일단은 쫓아오시고요. 일단은 전체 스킴을 쫓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월에는 유전과 분자생물학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도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제 A에서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 놓긴 했어요. 그 A에서의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A는 저희가 이제 목표가 고교 수준에서 배운 생명과학 1, 2를 한번 이렇게 훑고 대신 이제 고교 레벨에서 좀 이상한 것도 하니까 우리 시험에 맞는 그런 이론을 공부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분야를 조금 더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이제 좀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생물에서 깊다는 건 뭔가 좀 복잡하고 어렵다가 아니라 좀 많아지는 겁니다. 좀 많아지고 사례가 많아지는 거죠. 이 지구의 생물은 1억 종이나 있어요. 그 생물들을 다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1억 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사례가 많이 늘어나겠죠. 1억 종의 생물이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공통적인 것도 배우고 조금씩 다른 사례들을 배우게 됩니다. 레벨 B의 유전과 분자생물학은
이제 기호가 G1을 써요. 그래서 B의 G2, G인의 소문 단어죠. 뭐 G의 1은 멘델, 유전과 더불어서 다양한 유전 현상들에 대해서 배우시게 돼요. 사실 멘델 유전 법칙은 레벨 A에서 진행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레벨 B에서는 기타 이제 멘델 유전 법칙 수정과 포환, 그리고 요즘에 후성유전 뭐 이런 것도 있죠. 그죠? 후성유전이 아주 핫한 주제인데요. 그런 부분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자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는 유전, 자손한테 물려지잖아요. 그 유전자 화학적 전체가 DNA이고요. DNA는 복제되어 자손한테 물려지며 DNA는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DNA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 정보가 나타나는 것, 즉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발현이라고 하게 됩니다. 발현을 2번이나 썼네. 유전자 발현, 이게 BGE 2번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전자 발현 조절과 응용 기술이 나타나겠죠. 그래요. 그 가장 유명한 우리 전 국민이 다 아는 RT-PCR.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그죠? 초등생도 알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RT-PCR이 워낙 이제 그 코비드 그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아주 뭐 대중으로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 PCR이라는 기술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분야지요. B의 G의 3번에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4월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생리학이라고 하는 파트인데 이제 가로치고 제가 아마 인체라고 써놨을 텐데요. 왜냐하면 B 레벨은 좀 더 인체에 많이 집중이 됩니다. 레벨 A는 제가 조금 다른 동물도 많이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레벨 B에서는 인체에 좀 더 많이 집중하게 되는데요. 예, 그 B의 피지올로지, 그래서 pH라고 씁니다. pH1. 그래서 이건 생명유지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 호흡, 순환, 배설. 그러니까 숨 쉬고 먹고 오줌 놓고 그죠? 이런 과정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생명을 유지하기에 필수적인 활동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생리 활성 조절이 빠졌네. 이 조절이 위로 올라갔어야 돼. 이 조절이. 그러니까 여기 발현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였어. 발현 조절과 응용이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밀렸나 보네요. 그죠? 파일이 올라왔을 때 여하튼. 그래서 생리활성 조절 올려놓으면 되죠 뭐. 그래서 이게 B의 pH의 2. 이 부분이 이제 뭐냐면 우리의 소화흡 순환 배설. 그러니까 호흡도 너무 빠르면 안 되고 느려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 신경과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신경 호르몬, 신경이 작용하려면 환경 변화를 감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각. 그리고 그 반응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호르몬 작용도 있지만 근육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각과 근육 부분들이 포함되면서 이 조절 파트가 이제 B의 pH2가 됩니다. 사실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B의 이제 생식과 발생, pH의 3번. 그리고 이제 식생분진이 있습니다. 이게 식생분진은 뭐, 그렇죠. 식물, 생태, 그리고 분류와 다양성, 진화,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목만 보면 바로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분야는 이제 계속 레벨 A에도 있고 B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호를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레벨 B는 바로 이렇게, 일단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라는 건 그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그리고 일단 단원은 이렇게 나뉘어진다. 라는 걸 소개를 해드렸고요. 목표, 제가 손이 마음이 급해요. 목표가 뭐냐? 레벨 B의 목표는, 연고 중2의 생명과학 수업이, 이제 시험이 있지요. 예. 생명과학 시험 대비. 에서는 요 레벨이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레벨 B까지 여러분들이 충실히 공부하신다면 연고 중위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연고 중위를 좀 더 뭐라 그럴까요? 그 수준에 맞춰서 딱 그 공부 정도를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의치수한약 우리 이렇게 써요 요즘에. 그래서 빼먹으면 서운하니까 의대, 치대, 수의대, 한의대, 약학. 그래서 의치수한약 이게 발음이 좀 좋은 것 같아. 이 의치수한약 같은 편입생물 시험에는 이 분야가 약 70%에 대한 공부다. 이 레벨 B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연고 중위는 몇 %가 합격 수준이냐가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연고 중위는 90% 정도는 그래도 조금 내려가도 한 85. 시험 레벨, 이대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2대는 한 85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세대가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 좀 쉬운 편인데 그럼 90 이상 정도는 받아야 조금 안정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에 이제 100%를 이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레벨 B의 공부다라는 거고요. 의지수한약은 이제 70%인데 이 70%가 어떤 학교는 합격선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학교는 이거보다는 높죠. 보통 80, 85 이 정도 돼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주 어려운 학교도 있고 좀 쉬운 학교도 있는데 그러니까 쉬운 학교에서는 이 정도 레벨이 그쵸. 합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평균이에요, 평균. 평균 70%의 문제는 풀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레벨 B입니다. 이런 레벨 B에서의 공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반 생물학에 굉장히 충실한 공부를 할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일반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에서는 캠벨 생명과학 책이 이제 가장 대표이고요. 사실 생물의 과학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캠벨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이 연고 중2가 지적한 학교가 지정한 책이고요. 생물의 과학이라는 책은 뭐 학교가 이제 싸다바라는 저자가 있는데 지정을 이렇게 한 책은 아닌데 지정이죠. 지정을 한 책은 아닌데 저는 의치수한약이라면 이 책을 더 추천하기도 해요. 이 책이 조금 더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전공스러운 공부를 많이 가지고 있죠. 일반 생물학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제너럴. 그러니까 생물학과나 의치수한약의 기본 수업들을 주로 일반 생물학으로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의치수한약은 이제 요거와 더불어서 이제 전공 수업을 조금 더 이제 1, 2학년 때 더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일반 생물학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본도 되지만 필수인 거죠. 그 필수인 분야인데, 실제 일반 생물학 책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림만 이렇게 공부하시면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보시게 되죠. 사실 그 본문을 읽어보시면 일반 생물학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일반 생물학을 착실하게 공부하면 정말 의치수한약 70% 돼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서도 제가 제시한 EFA 레벨 B의 공부를 한 친구가 이것만 가지고 용감하게 대구 가톨릭대를 지원해서 1차는 넘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기본을 착실하게 했으니까 모르겠다. 그거 내가 아는 것만 이건 보기로 고르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1단계를 넘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그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아는데 답이 있다. 제가 이렇게 그걸 강조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잘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레벨 B예요. 일반 생물학에 굉장히 충실하게. 근데 이 일반 생물학에 충실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일반 생물학에 나오는 그림 위주의 공부는 이제 제가 레벨 A에서도 좀 해요. 근데 레벨 B는 그림 이외에도 말로 옆에 설명되어 있는 것들, 그림이 없지만 설명되어 있는 것들. 캠벨이 또 그런 내용 제법 많아요.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은 충분히 전달을 해드리겠다라는 거죠. 그 일반 생물학을 확실하게 정복하는 그런 것이 레벨 B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의 과학이라는 이 책은 캠벨에서는 말로만 써 있는 것을 이제 그림과 같이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레벨 B의 레벨의 예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책을 지정을 해서 강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교재가 준비되어 있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캠벨 책이 좀 말이 많아요. 예, 말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요약을 해서, 왜냐면 달달 외워야 되니까 달달 외우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요약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체계를 좀 뭐랄까 좀 더 정돈될 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교 공부를 하다가 대학 공부를 하면 가장 당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물학 책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고교 책만 해도 1, 2, 3, 4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반 생물학 책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이제 그런 형식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제 교재를 좀 설명을 해 드리자면요. 교재는 다 이제
나눠져 있죠. 단원별로 나눠져. 레벨 B가 수준, 그리고 이건 단원. 그래서 세포생화, 유전과 분자생물 색깔을 맞췄습니다. 레벨 A는 초록색으로 바탕을 맞췄고요. 레벨 B는 여기도 이제 거기는 노란색, 여기는 이제 초록색이었고, 밑에, 그, 단원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세포생화학, 유전과 분자생물, 그리고 동물 인체생리학, 그리고 식물생태 진화분류는 왜 초록색이냐고요? 이건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네 권의 책으로 이제 4달 동안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레벨 A가 좀 빠듯했어요. 현강으로 진행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2달 안에 이제 기본을 한번 싹 훑자. 근데 왜 그렇게 약간 무리하지만 제가 이렇게 잡아놨냐면, 일단 생물은 전체가 굉장히 유기적이기 때문에 한번 먼저 확 훑은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학습법이에요. 왜냐하면 또 외우기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만 깊게 들어가도 나머지가 비면 이게 체계도 없어지고 효율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 한번 쑥 구경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이제 용어를 좀 많이 제가 강조를 해드렸죠. 생물은 말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죠. 전공 단어가. 그런데다가 생물은 이 분야별로도 쓰는 용어가 좀 다르잖아요. 유전을 하면 유전 형질이라던가 대립유전자라던가 또는 유전자라던가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동물생리는 좀 익숙하시겠지만 심지어는 식물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식물의 잎, 줄기, 뿌리는 알더라도 꽃, 열매, 종자, 꽃만 하더라도 꽃잎, 꽃밭은 암술, 수술. 이건 좀 익숙한가? 근데 이제 물관, 체관, 근데 물관부, 체관부라, 그 물관, 체관이 원래 이제 기관계의 단어예요. 죄송합니다. 조직계의 단어예요.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 해서 물관부, 체관부가 맞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익숙하지 않게 되니까 일단 단어를 먼저 이렇게 좀 제가 레벨 A에서 공부를 해드렸다면 이제 레벨 B에서는 본격적으로 그 단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돕는 다양한 예시와 실험적 증거들이 제시될 겁니다. 특히 레벨 B는 실험적 증거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생물도 과학이고요. 과학적 탐구 방법의 대표가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실험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레벨 B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재의 특징을 조금 더 보여드릴까요? 이 교재의 특징을 3가지를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제가 레벨 A에서는 사실 교재가 좀 되게 압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많이 드렸고, 그거를 좀 필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왜냐하면 이제 고교 내용들만 이제 좀 보여드리다 보니까 좀 압축 형태로 보여드렸다면, 이 레벨 B부터는 여러분들이 물론 캠벨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내용이 길고 좀 이렇게 장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근데 요약을 했지만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붙여놨어요. 설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그림이 모두 그러네, 컬러네, 맞아요. 올 컬러로 제작되었어요. 그래서 설명이 찬찬히 잘 되어 있다. 물론 제가 또 추가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은 그리고 올 컬러이고요. 그리고 도표, 중간중간에 도표가 잘 활용되어 있는데요. 특히 생물 시험은 다 이렇게 비교가 많아요. 그래서 은연중에 이렇게 세포에서도 동물세포, 식물세포, 원핵세포, 진핵세포, 특히 분자 생물학이라는 분야가 이제 유전자를 다루는 분야인데 그 분야는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를 비교하는 게 아주 중요한 시험 테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어야죠. 우리의 목표는 시험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도표가 활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인원이잖아요. 각 단원이 진행될 때마다 모두 이렇게 문제가 있고요. 특히 유전은 이제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문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에 대한 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원마다 다 문제가 있고 답이 제시되며 물론 당연히 제가 문제를 풀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올인원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이런 교재의 특징 소개해 드렸습니다. 수업의 특징은 어떨까요? 수업의 특징은 이제 교재가 되게 좋기 때문에 일단 교재를 적극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PPT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교재를 좀 같이 보시면서 수업을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교재를 띄워놓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하지만 저는 필기를 많이 유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써봐야 돼요. 그게 공부에 집중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듣다 보면 자꾸 맴돌고 존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공부를 시키는 건 대뇌라고 하는 뇌고요. 그 대뇌는 외부 환경의 변화, 특히 이렇게 촉각이라던가 이런 것들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좀 열심히 썼으면 좋겠고 그 필기를 유도하면서 수업은 주제 중심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세분화시키는 거죠. 제가 세포막을 배운다라고 할 때도 자, 세포막에 대해서 어떻게 배울까요? 라고 하면 세포막이라는 게 이제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소기관은 사실은 이런 화학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화학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라는 그런 조성과 그리고 세포막의 구조. 조성과 구조는 또 좀 달라요. 그러니까 조성은 뭐냐면 약간 재료잖아요. 그 똑같은 라면 그 조도 다 다르게 끓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 그리고 세포막의 특징을 공부하게 되고요. 특징은 이게 주제예요. 주제. 그래서 세포막의 특징은 비대칭성과 유동성이거든요. 그리고 그 세포막의 기능을 공부하시게 되는데 사실 생물의 중요 테마죠. 구조와 기능. 근데 이 기능은 크게 두 가지겠죠. 물질 교환이에요. 주변 환경과 물질 교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신호 교환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신호는 이제 주로 이제 수용을 하게 되죠. 받아들이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그래서 5개의 소주제로 다시 나누어서 또 물론 이제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걸 하나씩 잡아서 이제 강의는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전 레벨 A 때는 이제 교재에서 이제 옆에 거를 좀 교재를 해서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훑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또 사실 저는 역사를 되게 중요하게 강조해서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테마 중심으로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이런 주제 중심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게 하나하나가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내거든요. 저도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자 이번에는 이런 소주제에서 하나를 내야 돼요. 왜냐면 전체 단원이 많으니까. 그러면 어느 걸 낼까? 5개 중에 하나를 정합니다. 자, 물질 교환을 내야 되겠네. 그럼 물질 교환에서는 어떤 걸 낼까? 물질 교환은 다시 수동수송과 능동수송으로 나뉘어지며 수동과 능동을 비교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고 또 뭐 능동만 집중해서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그런 방식으로 하자는 거죠. 그래야지만 시험 문제 풀 때 딱 보고 이거는 어느 단계에 어느 단원에 해당이 되는 문제지? 어느 파트에 해당이 되는 문제지? 어느 주제지? 라는 걸 알아낼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주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주제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교재에서는 그게 이제 뭐 1, 2, 3, 4 이렇게 쓰여져 있을 거고 저는 이걸 이제 1번만 뜯고 2번만 뜯어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필기를 통해서 정리하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이제 문제풀이가 병행이 되는데요. 특히 요령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번에도,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 촬영하는 게 사실 이제 2월 말인데요. 근데 전국 모의고사를 보셨을 텐데, 전국 모의고사에서 사실 전 분야를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르긴 하실 거예요. 의학과 계열이요. 근데, 사실 1번, 2번 문제가 좀 낯설 수는 있었을 텐데요. 보기를 활용했다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보기를 잘 활용하는 것도 요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 요령이에요. 말을 잘 다듬어서 출제를 해주시면 좋은데 실제 우리 편입 문제들은 안 그렇잖아요. 비공식 문제들도 많고 심지어는 공개되어도 문제를 보면 말이 검토되지 않은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하면 하고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런 요령을 잘 전달해 드리는데요. 제가 편입 강의 25년 동안에 쌓은 노하우가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시험 문제 보면 알아요. 하고. 이걸 목표로 냈겠구나. 그래서 그런, 문제 푸는 노하우를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예, 학습 요령을 좀 마무리로 소개를 해 드리자면, 사실, 이제부터 내용이 좀 많아져요. 좀 많이, 예를 들자면, 생물은 이제 용어 중심이니까, A레벨에서의 공부가 한 700단어 정도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이제 단어는 한 1500단어, 거의 약 2배 정도는 늘어나거든요. 많은 단어를 공부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 B만 하더라도 연구 중에는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좀 집중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충분히 그런 많은 내용들을 습득을 하시려면 예습은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제는. 저 원래 레벨 A에서는 예습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예습 근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교재 읽어오기. 이러니까요. 제가
말이 그렇지. 이게 한 달로 나눠서 진행이 되니까, 이게 좀 천천히 나가나 보다. 왜냐하면 레벨 A에서는 2주 만에 하게 됐거든요. 하지만 되게 내용이 많아서요. 이게 한 달 동안 진행을 해도 빡빡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재는 반드시 한 번은 읽어 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레벨 A에서의 공부를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레벨을 하셨다면 레벨을 검토하면 좋겠고요. 저는 기본 공부는 원래 전공자이기 때문에 레벨 A 안 하고 B로 시작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전공자는 레벨 B부터 시작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특히 교재를 한 두어 번 읽고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검토하고 예. 그러니까 이것 또는 이제 레벨 A를 한번 복습을 하는 거죠. 이것도 그냥 읽는 거예요. 해당 분야를. 그리고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며 복습을 하게 되죠. 복습은 그날 수업 들은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필기한 거 위주로 보시겠죠? 근데 저는 말이죠. 여러분들 영상을 10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뒀다 뭐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여러분들이 또 필기를 하는 거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필기를 하기 때문에 그 필기했을 때 자기 생각이 좀 많이 주입이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영상을 여러 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여러 번 돌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 생각을 주입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 안에 시험이라는 그런 제도에 여러분들이 이제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험이 원하는 인재상에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처럼 생각하셨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말을 좀 여러 번 들었으면 좋겠다. 제 말에 젖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의를 반복해서 듣는 것이 더 추천이에요, 저는. 그리고 이제 테스트가 있어요. 제가 레벨 A에서도 매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저는 매주 테스트가 제시되거든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사실 근데 제가 레벨 A는요, 오픈북을 하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 펴놓고 해도 돼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근데 이제 레벨 B부터는 그래도 조금 복습도 하면서 그 복습한 내용으로 이 테스트를 좀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자신의 수준을 좀 확인을 하시고, 근데 저는 이제 테스트할 때 꼭 함정을 좀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함정에 이제 해설을 써놓긴 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랑 항상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습 질의 올리면 비교적 하루 이상 안 넘기고 답변을 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학습 질의란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학습 질의를 할 때 너무 뭐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끔 이런 것도 질문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질문은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하는 게 좋아요. 너무 깊게 생각하고 질의를 하시면 그 자신의 논리가 잘 안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생각나는 대로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뭐 심지어는 선생님 그 단어가 좀 제가 이게 리을을 이렇게 쓰는 버릇이 좀 있어서 이 단어가 그 단어입니까? 그런 것도 질문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가볍게,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질의는 좀 가볍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는 확인용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전에 저희 합격생들 중에 상당수들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선생님,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맞나요? 이런 질의들을 많이 하시고 확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뭐라고 할게요? 예. 가끔 이제 심심하시고, 예, 뭐 이런 것도 달아주고, 뭐,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셨다면 그걸 확인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 이제 사실 타이핑이 좀 번거로우시긴 하시겠죠. 근데 타이핑이 뭐예요? 주관식 연습이네. 그게 주관식 연습이 돼요. 자신의 생각을 말로 풀어 쓰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연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저는 그것도 공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좀 정돈해서 확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뭐 수업 내용도 좋고 문제 내용도 괜찮고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 이 교재 말고 뭐 예를 들자면 캠벨 책을 읽다가 요 단락부터 이해가 안 간다. 뭐 그 단락만 좀 사진 찍어서 올려도 좋아요. 또 다른 문제집 풀다가 궁금해 그런 거 해도 괜찮아요. 꼭 제 교재만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질의하시면 좋은데 단 문제 같은 거 질의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전체 문제를 통으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그건 왜 그러냐면 그냥 문장 하나를 갖고 물어보면은요, 제가 그게 문장이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다른 문장과 상대적으로 올라가면, 죄송합니다. 그게 또 조금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만약에 그러니까 문제 전체의 답이 궁금하시다면 문제를 통으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뭐 그냥 문장 하나 궁금하시다면 그것만 올려도 되지만 예, 그래서 레벨 B는 이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벨 B 이 단계 예를 들자면 예전에 이제 기본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이거는 약간 기심? 약간 기심 레벨인데요. 기본 하는데 지쳐가지고 뒤에 심화도 못 진행했던 경우도 되게 많으신데 이번에 연고 중2는 정말 레벨 B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벨 B를 여러 번 돌리세요. 여러 번 돌려서 아주 그냥 달달달달달달 외우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 편입 합격생들은 교재를 한 10번씩 봤다고요. 저는 그게 추천이에요. 그리고 생물 공부는 항상 말씀드렸죠. 통 공부해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레벨 B, 예, 레벨 B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 제가 요게 처음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다시 한번 띄운 이유는 또 하나 공부하는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죠. 특히 이제 프리패스나 이런 거 가진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강의를 또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죠. 지금 제가 공부 제시로 해드린 건 이게 수평적 공부 방식이에요. 즉 레벨 A, 레벨 B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 과정에서 나는 유독 유전을 못하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유전만 그러니까 유전도 아까 뭐 있었죠? 세 파트로 다시 나뉘어져 있었어. 그죠? 그 세 파트 중에서 멘델 유전, 그러니까 유전 문제 푸는 건 주로 맨 앞에 B, 그리고 GE, 1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거의 기초는 A, GE, 1도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AG1, AG2. 그리고 의치수약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C도 있어요. 그러면 C, GE 1번. 이 세 개를 한 번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부터 심화까지 그 레벨, 다양한 레벨을 한 분야에 집중해서 우리 뭐지 이게 수직이죠. 이건 수평이고 이건 수직. 수직으로 해서 공부하는 것도 제가 제시를 해 드릴 수 있다라고. 이번엔 그렇게 제가 이제 강의를 판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탁 열면 되게 와 신선하지만 좀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별거 아니에요. 수평으로 쭉 쫓아서 드려도 되고 그 과정에 중간중간에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그렇게 레벨 ABC를 훅 들으면 확실히 잘 익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집중해서 한번 다 훑는 그런 공부 방식.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걸 채워갔으면 좋겠다. 생물의 분야가 되게 많죠. 근데 그 분야에서 항상 시험 문제는 자기가 가장 자신 없는 분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만들면 안 돼.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세로로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했으니까 10분 그 과정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도 조금 헷갈리신다면 하시라도 학습 7일안에 올리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뭐뭐 들으세요. 요즘 그리고 기호화해라 쓸 거 얼마나 좋아. 뭐뭐뭐 들으면 좋겠다. 그죠? 그렇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벨 B가 끝나면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는 레벨 D. 제가 또 레벨 D에서 한 번 더 찾아뵙겠네요. 연고 중에는 레벨 D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단원별 문제풀이가 있고요. 의치수한약 같은 경우는 레벨 C가 전공 수업이 있어요. 이 전공 수업은 세포생화학, 분자생물학, 인체생리학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과정이 7, 8월 이제 현강에서는 7, 8월 과정에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의치수한약학은 단풀 전에 여기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D로 가요. 그러니까 A, B, C, D, E 이렇게 가는 게 실제 의치수한약이고요. 연고 중에는 레벨 A, B, D. C 빼줬잖아 제가. 확실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다. 그지? 그러니까 B를 여러 번 돌렸으면 좋겠어. 완전히 자기 걸로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들고 그러니까 D를 넘어와서도 D 공부하다가도 B 한 번 더 돌리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부족한 거는 집중해서 단원을 여러 레벨로 모아서 집중해서 공부하고 이런 방식으로 철저히 공부하신다면 연고 중에는 정말 무난히 진학을 하실 거라고 자신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의치수한약은 아니냐고요? 의치수한약 좀 공부할 게 많아. 천천히 하자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레벨 C를 또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B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